숫자를 참조하거나 다른 셀에 적용된 요 10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셀에 대시고 는을 붙여주신 다음에 요 해당 숫자 10을 클릭을 해주시면 요와 같은 형태로 셀 이름을 가지고 숫자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트 안에서 데이터를 참조할 때는 요와 같이 해당 셀의 이름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하지만 같은 시트가 아닌 다른 시트에서 가져오려고 할 때 또 역시 는을 해주시고 해당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거 데이터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 위쪽 보시면 그냥 그 셀의 이름만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트의 이름까지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하지만 그냥 는을 붙이신 다음에 클릭해 주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아마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엔터 누르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이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나중에 약간 고급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수식을 많이 사용하실 때는 좀 필요하긴 한데, 간단하게 사용하실 때는 그냥 클릭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정렬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데이터가 뭐 스마트폰, 피처폰, 가격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스마트폰의 가격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피처폰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해주시고, 일단 데이터에서 보면 상단의 데이터 범위 정렬을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뜹니다. 저희는 지금 데이터에 머리글 행이 있으니까 있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고, 정렬할 거 기준을 스마트폰으로 두고 A부터 Z는 점점 커지는 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기준으로 10, 11, 12, 21, 213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10이 가장 위에 있고 213이 네 번째에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스마트폰이 값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렬을 하고 싶은 데이터들을 다 드래그를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데이터에 범위 정렬 클릭해 주시고, 저희는 데이터에 머리글 행이 있으니까 있다라고 클릭해 주시고 정렬 기준을 스마트폰으로 놓고, 그리고 A에서 Z 점점 커지는 순으로 정렬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지금 213이 가장 밑으로 가는 이렇게 정렬이 되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 정렬은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을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첫 번째는 스마트폰 기준으로, 스마트폰은 10부터 213으로 이렇게 커지게 정렬을 첫 번째 기준을 두고요. 두 번째는 가격으로 더 볼게요. 가격으로 하고, 가격은 줄어드는 순으로 이렇게 두 번째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용된 기준에 맞게 정렬이 되는 거죠. 스마트폰은 점점 커지고, 혹시 여기 중에서 스마트폰 중에서 동일한 게 발견됐을 때 가격 순으로 정렬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기준을 둘 수도 있고 여러 개를 계속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 정렬을 좀 사용하시면 데이터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필터를 다뤄보겠습니다. 필터는 뭔가 정렬을 해서 보여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필터도 다 원하시는 데이터를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데이터에 필터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뭔가 바들이 보이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 대로 필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사실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필터를 여기에 직접 먹이는 게 아니라 필터 보기를 통해서 새 필터를 만들는 방법인데, 이게 뭐가 좋냐면
지금 이렇게 새 필터를 만들어 놓고 나가게 되면 원본 그대로의 데이터는 살아 있어요. 근데 제가 필터 만드는 거, 필터를 적용해 놓은 걸 보고 싶을 때는 필터 보기에서 방금 만든 필터 1을 적용하면 제가 원하는 정렬이 된 것들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필터를 혼자 하는 작업에서는 필터를 이렇게 데이터에서 필터 만들기 적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거 보기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해놓고 보는 것도 좋긴 한데 여러 명에서 작업할 때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필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가셔가지고 필터 보기에서 새 필터 보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필터 이름 변경하시고 원하는 거 적용하신 다음에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원본 그대로의 데이터는 살아 있는 거고 정렬이 되지 않는 데이터는 살아 있는 거고 데이터에서 필터 보기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서 작업할 때 좋은 거죠. 그 다른 사람 작업하시는 분마다 보기 원하는 정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필터 보기를 통해서 좀 작업을 하시면 서로 일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필터 보는 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건부 서식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 50대 이상인 거에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든지 뭐 그런 겁니다. 아니면 가격이 뭐 100원 이하인 것들만 표시를 하고 싶다라는 게 그런 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데이터를 드래그를 해두시고 데이터에 서식이니까 서식으로 가야겠죠. 서식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해 주시면 그 오른편에 보면은 뭐 범위에 적용이 있고 저희가 적용을 할 데이터 선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형식 규칙에서 조건 형식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뭐 비어 있음, 텍스트의 포함, 뭐 종료 텍스트, 텍스트가 일치함, 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맞춤 수식을 통해서 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지금 B12는 요 스마트폰의 가격, 판매 개수가 50보다 이상인 경우는 요 서식을 적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요 가격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50개 이상인 요 줄만 요 해당 서식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춤 수식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맞춤 수식이 좀 어려우시면 그 전에 지금 제공되어 있는 이렇게 텍스트가 일치한다든지 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것들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하나만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매기실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이렇게 숫자들만 기록하신 다음에 서식에 조건부 서식으로 이동하셔서 규칙 추가하셔서 원하는 조건대로 설정하시고 원하는 스타일대로 지정하시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스프레드시트나 엑셀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피벗 테이블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렇게 뭐 스마트폰, 피처폰, PC를 팔고 있는 회사라고 좀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어떻게 지정을 해놨냐? 뭐 종목과 팔린 달, 그리고 지역, 그리고 판매 수를 이렇게 매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기록을 해놨는데 사실 이걸로 금방 뭐가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달마다 뭐 어떤 지역에서 몇 대가 팔렸는지를 좀 보기 원할 때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럴 때 뭔가 여기 요 데이터 표 가지고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죠. 잘 파악도 안 되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도 역시 원하는 거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크기를 키웠더니 잘 안 보이네요.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새 시트에 만들 건지 기존 시트에 만들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시트로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하게 되면 뭔가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왼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는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달마다 지역의 판매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마다 지역의 판매수로 이렇게 테이블을 피벗 테이블을 만들면 3월 달에는 별로 안 팔렸다. 4월 달에 많이 팔렸네. 라고 바로 분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피벗 테이블이고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쌓은 데이터가 뭐냐면 저희는 뭐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종목 그리고 팔린 달, 지역, 판매 수를 저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쭉 저장만 해놨는데 요거 가지고는 뭐 분석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달별로 그 해당 달에 어떤 지역의 판매 수를 보고 싶은지 뭐 그런 거를 분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드래그를 하시고 데이터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서 뭐 새로운 시트를 만들고 싶으시면 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오른편 화면에서 내가 보고 싶은 기준을 정하시는 거예요. 행에서는 나는 달별로 보고 싶다. 그럼 달로 선택해 주시고 열에서는 나는 지역 아니면 이번에는 종목별로 해볼게요. 스마트폰별로 얼마나 팔렸는지 보고 싶은 거죠. 종목을 선택해 주시고 값으로는 내가 보고 싶은 거는 판매 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달별로 종목별로 몇 개가 팔렸는지 총계가 몇 개가 있는지 피벗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데이터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피벗 테이블 할 때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요 행하고 열을 선택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피벗 테이블 할 때 정하실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값을 확인하고 싶으신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 가보면 종목, 달, 지역, 판매수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달에 해당 지역의 판매수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행과 열에 달과 뭐 종목 이런 걸 지정하시고 내가 결국 보고 싶은 거는 값으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걸 좀 연습을 해보시면 빠르게 뭔가 분석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떤 판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으시다면 판매에 대한 그 데이터들 종목, 달, 지역, 판매 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면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쉽게 분석이 좀 가능하실 겁니다.